어려우시다고 느껴진다면 공부해보세요. 100개 판매 이력 있는 이 상품도 진행해볼게요. 돈을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배송대행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대지 관련 내용들을 질문 형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매대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초보분들은 꼭 시청해 보시고 또한 애매했던 부분들 내용들도 명확하게 짚어드릴 예정이오니 공부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탁 사장님께서는 항상 배대지를 사용할 때 부피 무게 없는 배대지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탁 사장님께서 현재 사용하는 배대지는 두 곳으로 KCN과 바오직구입니다. 두 배대지는 부피 무게가 없는 배대지로 무게로만 운송료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제품들을 보낼 때 사이즈를 일일이 체크할 필요 없고 또한 과도하게 부피 무게가 청구되지 않아 역마진을 방지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배대지입니다. 두 배대지에 대해 장점을 간단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장점이 많다 보니 어떤 걸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정리해드리자면 내가 구매대행 초보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해봤다, 융통성 있는 배대지를 찾는다, 혹은 사입도 진행해볼 예정이라면 KCN 배대지를 추천드립니다. 배대지에서 융통성 있게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고 사입 제품도 찾아서 가격 비교도 함께 해주시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빠르게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는 초보다, 궁금한 것도 많고 아직 많은 상황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바오직구가 적합합니다. 바오직구 대표님께서는 CS의 진심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도 종종 CS 답변이 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전화 통화가 가능하여 어렵거나 애매한 것들 그리고 긴급하게 문의해야 할 것들은 전화 통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배대지 모두 부피 무게가 없는 배대지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단 배대지는 셀러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배대지인지 충분히 테스트 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탁 사장님 기준에는 괜찮았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기준점이 달라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두 곳 배대지는 평균 이상인 배대지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혹은 무거운 제품을 보내실 때 사용해 보세요. 그런 배대지를 사용할 때 꼭 알고 있으면 업무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내용과 초보 셀러분들께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설명드리는 내용은 KCN과 바오직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자제품 간이통관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전파 관련 제품이 간이통관입니다. 이외 전기 제품은 목록 통관으로 가능합니다. 목록으로 진행했어도 세관에서 확인 후 간이 통관으로 이동될 수 있고 그 경우 간이 통관 비용 3,300원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모델의 전자제품을 2개 이상 보내시면 KC 인증 요건에 해당될 수 있고 인증받지 않은 건은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폐기 시엔 폐기 처리 과정과 폐기 비용이 추가됩니다. 배대지에 도착 후 현장에서 전자제품 수량이 많으면 사전에 배대지에서 오류 입고로 잡아드릴 수 있으나 현장 확인 안 되고 출고 후 세관에서 적발 시 안내대로 폐기 처리되실 수 있으니 많은 수량의 전자제품을 보내실 경우 리스크 감안하셔야 하는 점 안내드립니다. 배대지 창고에 도착한 건들은 순차적으로 입고 처리됩니다. 물량이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보통 당일에 늦어지면 하루 뒤 입고 처리됩니다. 중국 구매 사이트에서는 배송 완료인데 입고 처리가 안 되는 경우 안내드립니다. 실제로 창고에 도착하지 않았으나 택배기사가 배송 완료를 먼저 하는 경우, 주문 시 타 배대지 주소로 써서 타 배대지에 도착한 상태, 주소를 올바르게 썼으나 중국 판매자가 다른 배대지로 잘못 보낸 경우, 주문서 작성 시에 트래킹 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트래킹 번호가 아닌 타오바오 오더 번호를 입력한 경우, 한 건의 주문서에 여러 개 제품을 등록했고 입고가 부분적으로만 된 상태, 혹은 실제 주문한 도착할 상품보다 많이 상품을 등록해서
도착해서 계속 부분 입고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트래킹 번호가 중간에 변경돼서 다른 트래킹으로 창고에 도착한 경우, 화물 택배가 중간에 변경되는데 이때 화물 택배 송장을 중국 판매자에게 문의하거나 어떤 외관의 제품이 도착했는지 박스 사진을 전달해 주시면 창고에서 해당 상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번, 제품 포장 상태에 따라서 주문서대로 상품을 나누려면 기본 검수만으로는 진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작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상품을 나눈 후 포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포장에 대한 부자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번, 중국 판매자가 발송 시 외부 포장에 사이즈, 옵션 등 각각 상품을 나눌 수 있도록 표시했다면 비용 발생 없이 분류해 드릴 수 있습니다. 3번, 다만 한국 도착 후 중국 판매자의 표시가 미흡하여 발생된 문제 혹은 중국 판매자의 오기재로 발생된 배송 문제는 배대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번, 작업 비용 및 포장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으니 따로 포장해서 보내거나 한 번에 보낼 경우 중국 판매자가 구분이 쉽게 분류해서 보내도록 판매자에게 사전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1번, 도착한 사진을 보고 어떻게 포장할지 선택하고 싶으신 경우 신청하실 때 배대지 사이트에서 접수 대기해 두시고 상품 도착 사진을 확인 후에 부가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재작업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시 저장 상태가 되는 거라 입고 처리만 되고 접수 신청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배송비 책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확인이 끝나면 접수 신청으로 변경해 주셔야 배송비 책정 후 출고됩니다. 2번, 확실한 건 접수 신청 그대로 누르셔서 입고되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배송비 책정됩니다. 배송비 책정 후 재작업 재포장 요청하시면 해당 건 작업자가 업무를 멈추고 해당 건 찾아서 재작업 진행하기 때문에 재작업 비용이 발생됩니다. 주문 번호를 전달해 주시면 해당 건 수치 거부해달라 메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많은 물량이 입고되기 때문에 해당 건을 찾아서 수치 거부를 진행해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치 거부 실패 시 반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반품은 반품에 관한 비용이 발생되니 반품 비용 지불에 관해 판매자와 사전에 상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판매자에게 택배사에 미리 수치 거부를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형 제품은 다 꺼내서 사진 촬영됩니다. 꺼내기 힘들게 포장이 빡빡하거나 포장을 해체 시 원상 복구가 안 되는 경우, 꺼내는데 난이도가 필요한 제품은 기본 검수로 보이는 부분만 촬영됩니다. 상품 종류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형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다 안 나왔을 경우라면 배대지 측에 문의하셔서 사진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관이 진행 중엔 주소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소를 변경하면 과태료 나오실 수 있고 택배기사님이 배송 시작되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주소 변경이 가능한지 그때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근처라면 기사님이 배송지를 바꾸어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출 후 택배사 터미널에선 물량이 많아 주소지 변경이 불가하니 보통 영업소까지는 가야 변경 가능 여부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택배사 영업소에서 협의가 어려우면 수취인이 해당 제품을 직접 변경할 주소로 다시 택배사에 접수를 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대지가 대신 진행하게 되면 회수 및 재발송을 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나오게 됩니다. 세금 납부 확인은 세금 납부를 하신 후 결제 금액, 성함, 날짜,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서 전달하면 확인 요청 가능합니다. 캡처 없이 확인 요청을 하시면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어떤 성함으로 입금하셨는지라도 전달해 주시면 해당 성함으로 입금된 게 있는지 문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빠른 확인을 위해서는 캡처 사진을 배대지에 전달해 주시면 좋습니다. 결제 금액, 성함, 날짜가 들어간 캡처본이면 됩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사이즈 이상인 경우 통관 이후 택배 분류 작업자에 의해 화물로 분류됩니다.
또한 마대로 포장하거나 형태가 네모 반듯하지 않으면 화물택배로 인계되실 수 있습니다. CJ에서 화물택배로 보내는 판단은 택배사 주관이고 화물 비용은 화물택배사가 책정합니다. 택배사에서는 물건이 빠르게 이동하는 레일에서 카메라에 의해 분류되며 화물로 인계될 수 있고 CJ로 인계될 수 있습니다. 화물로 인계되었다면 기존의 배대지 주문서에서 결제하신 CJ 할증료는 확인 후 쿠폰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무통장 입금 관련은 사용하시는 배대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배대지에는 평균 30분 이내로 반영되어 처리됩니다. 만약 자동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면 수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번, 입금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입금하신 내역과 일치하게 무통장 입금 신청합니다. 2번, 입금한 금액이 다를 경우라면 입금 금액 내역 캡처 사진을 배대지 CS 측으로 전달하고 확인 후 수동 처리 가능합니다. 3번, 입금한 이름이 다를 경우라면 입금 내역 캡처 사진을 배대지 CS 측으로 전달 후에 확인하여 수동 처리합니다. 화물 택배는 무겁기 때문에 추가금이 있고 CJ 택배처럼 3층까지 올려주는 택배가 아닙니다. 목적지 지상까지만 배송하는 게 원칙이라 이 부분은 기사님과 상하차 관련하여 조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피 무게가 큰 물품이라면 상하차, 지게차 사용, 현장 추가 인력은 수령인께서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착불 비용 등 배송 중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해당 배송 영업소 또는 기사님께 확인 가능합니다. (1번) 배대지 출고 전 배대지에 알려주시면 배대지에서 포워딩사로 전달드리고 세관 통관 중 포워딩사에서 주문서에 남겨진 연락처로 배송 전 픽업 사항에 관련하여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방문 전 포워딩사에 차량 번호, 픽업자 성함, 연락처, 픽업 시간, 차량 대수 등 미리 전달되어야 하며 사전 통보 없이 진입 불가합니다. 픽업 주소와 현장 담당자 연락처는 반출 전 현장에서 따로 안내해드립니다. 2번, 통관 후 용달로 바로 진행하시길 원하실 때에는 배대지에서 상품을 출고 전에 배대지 측으로 용달을 섭외해서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관련 연락은 포워딩사에서 통관자 연락처로만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관부가세 통보는 세관에서 통관자 명의로 먼저 보내드리기 때문에 배대지에서 따로 수정 불가합니다. 고객님께 관부가세 대납을 미리 안내하신 후 관부가세 결제 통보 단계에서 배대지에 관부가세 고지서를 요청하신 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포장 보완은 어떤 포장을 해야 할지 고민되실 때 배대지에서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실 때 신청 가능합니다. 비용이 걱정되시면 요청사항에 최대 사용 가능한 포장 비용 예산 적어주시면 비용에 맞게 포장 보완해드립니다. 포장 최대 비용 금액 요청 없으신 경우 현장 작업자 판단하에 포장이 진행되며 포장 보완 비용이 배송비에 책정됩니다. 최대 포장 비용 금액 요청에 따라 추가 포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포장 보완 완료 후에는 배대지에서 취소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포장 보완을 신청하셨는데 해당 제품이 포장 보완하여 얻는 효과가 미비할 땐 따로 안내해드리지 않고 추가 포장 없이 진행됩니다. 결제 대기 상태에서 상품을 보시고 그래도 포장 보완을 원하신다면 배대지에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부 포장은 포장 공간이 있으면 가능하고 내부에 공간이 없으면 외부에 포장이 진행됩니다. 제품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답이 어려우며 배대지와 CS를 통한 포장 보완을 의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트래킹 번호가 여러 개로 올 경우 주문서에 모든 트래킹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중국 판매자에게 채팅으로 모든 트래킹 번호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개인 통관은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라서 정확한 수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수량이 개인 통관입니다.
동일한 제품으로 5개, 10개를 주문해도 문제없는 상품이 있고 혹은 동일한 가방이 4개씩이면 세관에서 볼 때 개인 통관이 맞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담당하는 세관의 판단이라 정확한 확답은 어렵습니다. 배대지 배송비 결제 전에 용달을 직접 배차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배대지 출고 후에는 택배사로 인계되며 중간에는 용달 픽업 변경이 어렵습니다. 주문 번호를 알려주고 용달 직접 픽업인지 포워딩사를 통한 배차가 필요하신지에 대한 내용을 배대지에 전달해 주세요. 그럼 반출 후에 고객님께 연락하고 시간 날짜가 전달됩니다. 기본적으로 통관자 명의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사전 이야기 없이 반출될 때 항구에서 기다린다고 하셔도 물건을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작은 화물 업체들은 송장 번호 없이 물건 배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장 번호가 있더라도 여러 도시를 거치면서 자체 송장 번호로 여러 번 바뀌어서 배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배대지 입곳이 송장 번호 부정확으로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판매처에서 배송 전 포장된 상품 외부에 대표님 배대지 사서한 번호나 영문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의 주문서에서 일정 규격 이상의 포장이 2개이면 수량 2개로 통관하고 포장도 2개로 포장하여 멀티박스 비용이 붙습니다. 포장이 3개면 멀티박스 2개 6,000원 이런 식으로 처리됩니다. 서로 사이즈가 다른 건 합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합쳐서 나가는 경우 분실되거나 상품이 훼손될 경우 배대지에서는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도 분명히 수량이 2개인 걸 억지로 1개로 합치지 않도록 배대지에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 통관, LCL 통관 모두 사업자용 통관 보호가 필요합니다. 일반 사업자 통관은 무게로 계산되어 부피가 크고 무게가 가벼운 게 유리하고 LCL은 부피로 계산되어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적은 게 유리합니다. 다만 부피가 너무 크고 무게가 얼마 안 되면 일반 사업자 통관 접수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산지 작업 원칙상 제품 본체의 원산지 작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기 방법은 스티커, 잉크, 봉제, 택 작업 등이 있습니다. 제품 재질에 따라 표시 방법이 결정됩니다. 의류나 청 같은 경우 원칙상 봉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스티커보다 많이 나와 스티커 작업으로 요청하실 경우 세관에 접발 시 보수가 진행되고 원산지 표시 재작업 비용은 세관 측에서 책정한 대로 발생됩니다. 보수 작업을 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으니 비용 청구는 실비 처리됩니다. 리스크를 감안하고 봉제가 아닌 스티커로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주문서 작성 시 배대지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원산지 작업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셀러분들께서 배대지에 많이 질문하시고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배대지 측에 여쭈어 보고 답변을 받아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KCN과 바오직구 기준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배대지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잘 숙지하시고 배대지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셀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